아간 파천을 이제 친러, 친미 관료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게 또 많은 이권을 빼앗기고, 여러 유럽 열강들에게도 빼앗기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때 동시에, 이제, 이 내각제라는 게 있거든요, 내각제. 이게 잠깐 2차 가보개혁 때 진행이 됐었어요. 이제 1차 가보개혁 때 했던 개혁 내용들은 이제 흥선대원군과 그다음에 김홍 내각은 아니고 김홍집과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군국기무처라는 곳에서 이제 개혁을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청일전쟁도 일본이 거의 승기를 잡았고,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도 진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가보개혁 때는 본격적으로 일본이 더 하고자 했던 개혁을 진행하면서, 그때 이제 내각제 개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본의 망명 중이던 박영효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제 박영효가 중심이 돼서 김홍집과 함께 내각을 구성해서 개혁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 내각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내각, 그리고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이라고 뭐 의원들에게 이제 힘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가보개혁 때 2차 가보개혁 때 진행이 되면서 쭉 이제 이어왔는데, 이제 고종이 다시 이제 내각제로 개편했던 그 개혁안을 다시 되돌립니다. 다시 이제 의정부 구조로, 조선은 의정부 구조니까 의정부로 다시 바꾸게 되고, 여기에서 고종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왕조 체제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2차 가보개혁 때 이루어진 내용인데, 2차 가보개혁 때 우리나라 그 지역 구역을 23부로 바꿨습니다. 23부로. 이제 이게 일본 스타일이에요. 부가. 그리고 이 2차 가보개혁 때 부목군현이라는 조선시대 기본적인 지방행정제도를 부목군현을 2차 가보개혁 때 군으로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팔도였잖아. 팔도 강산인데 팔도를 23부로 바꿨는데, 이제 이걸 다시 이제 고종이 이걸 13도로 바꾸게 돼요. 이게 이제 아간파천 시기에 고종이 나름대로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선과 러시아가 밀약을, 조선과 러시아가 아니다. 미안하다. 네. 조선과 러시아가 아니고 일본과. 이런 상황인데도 이제 일본이 조선의 어쨌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러시아 밀약을 체결했던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100% 조선을 자기 소유로, 러시아의 소유로 삼을 수만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아간파천 시기에 있었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의 간섭과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쯤에 서재필이 선생님, 돌아옵니다. 네. 그 23부, 23도 저거 검정색이에요? 지금 제가 파란색, 검정색이 구별이 안 돼서 그냥 한 색깔로 통일했어요. 두 가지 색깔로만 쓸게요. 그럼 다 파란색인 거예요? 네, 그냥 네. 네. 이거랑 네. 네, 이거는 경화여고네. 제가 중학교 있을 때 받은 펜이에요.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했거든요, 경화여고에서. 네. 겁나 있어요, 진짜. 네. 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제트스트림. 아, 전 제트스트림을 좋아합니다. 이 펜이 잘 아, 나오거든요. 이거 일본, 아, 그쵸, 이거 한 3년 전에 산 건데, 네,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네요, 네. 맞아요, 네. 치우고, 네, 역시 펜은 경화여고죠. 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됐고,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 맞다, 이것도 녹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났네. 네, 서재필이 이러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미국에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이후에 지금
보니까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고, 그리고 서양 열강들이 많은 이권을 침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의 주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 이런 우리 국내적인 상황을 신문을 통해서 알려야겠다. 그래서 고종이 또 서재필에게 신문을 신문사를 차리도록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서재필이 돌아온 뒤에 먼저 독립신문이라는 걸 차려요. 발간을 해요. 독립신문을 만들게 되고, 이 신문에서 이제 국내 소식을 한글과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해서 발간을 해서 국내외에 우리나라 소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발간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독립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세를 몰아서 만든 단체가 독립협회라는 단체예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창립한 단체가 독립협회라는 단체입니다. 독립협회를 만들었고요. 이 독립협회를 만들면서 동시에 진행한 사업이 독립문을 건립했어요. 독립문은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뭔가 보여준 상징적인 이제 그런 건물이 되는 거죠. 시그니처 건물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또 이런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 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어디에다 지었냐면 영음문이라는 문을 매매하고 짓게 됩니다. 영음문은 영원히 청나라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이었어요. 여기에서 청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이 문 앞까지 나가서 우리가 환대를 해야 되고, 환영도 하고 나중에 보낼 때도 환영하고 축하 파티도 하고 또 이렇게 환송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위치가 영음문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영음문을 청나라에 더 이상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겠다,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다 끊고 이제 독립문을 짓게 됐고요. 이 독립문을 지을 때 사람들이 많은 돈을 또 모금해서 그 모금한 돈으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시에 독립문 옆에 있는 또 독립관이라고 해서 이제 강연회도 열고 모임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짓게 돼요. 이 독립관도 원래는 여기가 모화관이라는 이 영음문에서 청나라 사신을 맞이했고요. 그 청나라 사신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여인숙 같은 숙소인데, 호텔인데 이 호텔도 허물어 버리고 여기에 독립관을 지으면서 이제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어떤 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새로운 근대적인 그런 상황을, 근대적인 그런 생각들을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계몽이라고 합니다. 계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한 명이 이렇게 연설을 하고 청중들이 있고 뭐 토의와 질문이 오가는 그런 거 우리가 강연회라고 하죠.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열면서 이제 좀 더 국민들과 소통하는, 또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생각을 깨우쳐주는 그런 활동들을 독립협회가 하게 된 거예요. 잘했네요. 이렇게 창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리 독립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지금 문제는 고종이 어디에 있냐면 러시아 공사관에 있거든요. 올 생각을 안 해요.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러시아의 간섭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때부터 돌아와라, 고종이여 돌아오라. 그래서 이 여론이 고종이 돌아와야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 여론을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여론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여론들이 거세게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종의 한국 여론이 있었고, 결국엔 고종이 그래서 돌아옵니다.
근데 1897년에 돌아왔어요. 돌아왔고요. 이때 고종이 돌아왔고, 근데 어디로 돌아왔냐면 원래 고종이 살고 있는 곳은 경복궁인데 경복궁은 명성황후가 이제 시해됐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던 곳이고 고종이 굉장히 그곳에서 상처가 많은 장소였기 때문에 경복궁으로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러시아 공사관, 뭐 영국 공사관, 미국 공사관 이런 공사관들이 가까이에 있는 그런 좀 안전한 궁궐을 선택했고요. 그 궁궐이 이제 경운궁이라는 궁궐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뭐 그것도 이름을 나중에 이제 고종의 아들이 순종이 이름을 바꾸는데 덕수궁으로 바꿔요. 덕수궁. 그 덕수궁이 옛날 이름은 경운궁이었어요.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독립협회와 함께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고종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 즉위식을 하고 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던 장소는 환구단이라는 곳이고요.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이제 광무라는 연호도 사용하고 그래서 1897년은 우리가 이제 광무 1년으로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이제 광무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 이름도 황제가 다스리는 멋진 나라니까 조선이라는 이름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대한제국으로 변경을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이름과 똑같네요. 우리나라 현재 이름은 민국이죠. 네, 민국은 백성들이 주인인 나라.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주인인 나라가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가 민국이라면 약간 이 대한제국의 뉘앙스는 황제가 주인인 나라, 황제가 조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한제국이란 이름으로 나라를 바꾸고 황제의 국가로서의 뭔가 이미지를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독립협회와 함께 새로운 개혁들을 물론 러시아의 간섭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개혁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간섭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러시아 간섭이 여전히 있었고 1898년으로 가볼까요? 그럼 이거 광무 몇 년이에요 이제? 광무 2년 되는 거죠.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뭐 1897년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 러시아가 계속해서 조선에 점점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 러시아의 침투, 러시아의 간섭을 독립협회가 그냥 가만히 볼 수 없는 거예요. 독립협회가 이때 러시아의 그런 간섭, 러시아의 그런 수탈을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이게 만민공동회예요. 종로에서 했거든요, 보통. 여기서 이제 만민공동회를 열었고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누구나 나와서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의견들을 다 들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곳이 이제 만민공동회였어요. 여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올 수 있었고 뭐 학생들도 올 수 있었고 그다음에 뭐 신분이 좀 천민으로 이제 취급받은 백정들도 와서 연설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설했던 대표적인 또 인물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도 이때 학생일 때 여기 와서 연설을 했고요. 그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라는 사람도 여기서 연설을 해요. 근데 그 백정 출신 박성춘의 아들이 박서양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누구나 와서 함께 토론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권을 지키자. 그래서 자주 국권운동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때 우리나라 만민공동회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만민공동회가 러시아가 자꾸 우리나라에 저령도라는 이 섬을 빌려가려고 했어요. 우리는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근데 또 고종은 또 살살 빌려주려고 하기도 했고, 아무튼 네, 이런 곳인데, 이렇게 러시아가 계속 우리나라에서 저령도라는 곳은 부산 앞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은 영도라고 불러요. 영도 섬이고요. 이 섬을 자꾸 빌려가려고 하고, 여기다가 석탄 기지도 만들고, 여기다 항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려고, 또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니까, 그리고 이걸 빌려달라고 하니까 만민공동에 이뤄서 안 된다. 우리나라의 땅을 다른 나라에게 함부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 그거는 우리나라 국권에 침해되는 행동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시위를 했고, 이런 얘기들이 결국에는 러시아에게 먹혀 들어가서 러시아가 이제 이 내용을 포기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에 재정 고문을 보냈었어요. 아간파천 시기에. 재정 고문도 돌아가라. 우리는 러시아의 간섭을 받기 싫다. 이렇게 재정 고문도 돌아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의 간섭을 우리가 막는 그런 또 효과를 얻었던 게 만민공동회고요. 또 이때 만민공동회가 이런 활동도 했고, 또 자유민권운동이라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져야 되는 그런 권리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기 독립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체의 자유도 있고, 우리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되고, 기본권이라고 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기본적인 권리,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장받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에어플레인 모드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운동들을 만민공동회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잘했네요. 근데 이 만민공동회가 이렇게 해서 좀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만민공동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고종도 이제 만민공동회 의견을 독립협회의 특히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이 만민공동회에 우리 고종이 아끼는 관리들을 보내서 여기서 함께 토론을 아예 해버려서 결정되는 사안들을 고종이 이제 정책에 옮기는, 그래서 만민공동회 의견을 좀 물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다 해서 이 만민공동회 관리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민공동회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관민공동회. 관민공동회에는 관리가 추가된 거예요. 관리가 이렇게 추가됐고요. 그래서 말하는 관리는 정부 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가 아니고 재미없네요. 그래서 관민공동회 성장했고, 이때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조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해서 여기서 이제 발표한 게 헌의, 박헌의의 헌의 아니고 헌의 6조를 발표합니다. 헌의 6조를 발표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입헌군주제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황제는 있으니까 황제는 있지만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황제는 헌법에 입각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이 입헌군주제를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우리 국민들의 대표,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 대표를 뽑자. 그 국민들의 대표를 중추원이라는 곳에다가 모아놓자. 이렇게 해서 중천제도 개편까지. 이런 얘기를 이제 관민공동회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천제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중추원에 뽑힌 이제 100명이 있으면 50명이네. 50명이 있으면 절반은 고종이 뽑고 나머지 절반은 독립협회에서 뽑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중추원에 있는 모인 50명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치를 해나가는
이런 이제 의회 정치 같은 그런 제도를 이제 허니 6조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제 고종이 이를 승낙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 활동하는 회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가 점점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걱정하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보수적인 세력들. 독립협회가 활동하기 전에부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뭐 친러파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친미파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보수적인 세력들이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추원이 개편돼서 독립협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를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제 고종에게 말했냐면, 독립협회가 무슨 소리죠? 독립협회가 누구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나? 지금 독립협회가 추진하는 정책은 입헌군주제인데, 이제 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진한다고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재필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보수 세력이 퍼뜨리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종도 잠깐 걱정이 됐나 봐요. 고종이 생각했던 나라는 황제가 좀 힘이 있고 황제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나라를 생각했는데, 독립협회의 의견이 너무 거세니까, 만민공동회가 너무 거세니까 그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중추원까지 개편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이 이제 고종에게 점점 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수 세력이 고종을 도와서 정치를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의견을 듣고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켰고요. 그리고 이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협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만민공동회가 계속 열려서 만민공동에서 독립협회를 다시 부활시켜달라, 체포한 간부들 석방해달라,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시위가 계속되니까 결국에는 고종도 이제 황국협회라는, 이거기도 보수단체예요. 보수단체인데 독립협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수 세력들이 급하게 만든 조직이에요. 이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이 만민공동회를 습격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면서 점점 이제 처음에는 말로만 이제 풀어달라, 부활시켜달라,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말로 진행했는데, 고종이 이제 이걸 무력으로 약간 진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도 뭐 고종이 독립협회랑 한국협회 대표들을 만나게 해서 서로 합의하게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좀 같이 도모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종이 이제 이 한국협회가 만민공동회를 맴매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했고, 또 그 이후에도 독립협회 세력과 만민공동회 세력이 이제 뭐 같은 세력이긴 하지만 독립협회 세력이 있으면 이제 고종이 무력으로 탄압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독립협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많은 우리나라의 또 개화를 추진했던 이 서재필과 함께 나름대로 독립협회 활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일본으로, 미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광무 2년 때 1898년에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독립협회 해산되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